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코로나 초기부터 입은 손실까지 소급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였는데 결국 이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냥 피해 지원금으로 대신하기로 했고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이덕영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그러면서 50조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신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이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제외돼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피해 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넘기는 것. 인수위는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해 1분기부터 100%로 높이고 최저보상액 50만 원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덕영 기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가장 먼저요. 리포트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소상공인들 반응 어떤가요? 네, 실망스럽다, 약속 위반이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예. 소상공인 단체 두 곳과 통화했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대선 전에 이제 그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 거기에 소급 적용도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 마치 이거를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제 1호 공약이 온전한 손실 보상이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소급 적용 부분이 아예 빠졌고요. 인수위가 소급 적용 대신 들고 나온 게 피해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엄연히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의 지원 대책보다 더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아니고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연히 다른 거죠. 뭐 보상 금액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 거고요. 근데 오늘 나온 발표를 보면은 지원금을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지금 공을 넘겼는데 대략 소상공인들에게 얼마씩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몇백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건 대선 직전인 2월 26일 윤석열 후보가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틀 뒤 유세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지원금이 400만 원이니까
추가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최대치일 뿐입니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이것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행업 같이 손실 보상에서 빠진 사각지대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좀 보완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손실보상에서 빠진 28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지원금일 뿐 여전히 이 28개 업종이 손실보상에서 빠진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